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한국 여자들 가끔 보면 국결하는 한국 남자들 보고 무시하는데 왜 그들은 국결할 생각을 안 할까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지금 여자분들 굉장히 많을게요. 남자에 국결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 국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못 합니다. 국결하려면 남자 능력이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국결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되냐 하면 그냥 단적으로 설명할게.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나이 먹고 취직하려는 여자도 많다고. 그럼 그 사람 자체가 능력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해놓은 거 없잖아요. 해놓은 거 없는데 어떻게 국제결혼하죠? 상식적으로 여자분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그 서양 남자들하고 국제결혼 하려고 할 텐데 문제는 그 사람들하고 어떤 니즈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남자들이 원하는 거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어떻게 해줍니까? 그래서 여자도 집안에 돈이 있다가 능력이 되지 않으면 못해요. 애초에 그런 나라는 뭐 남자 혼자서 여자 먹여 살리고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사실상 거의 안 되는 겁니다. 능력이 좋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지금 여자분들 중에 나이 먹었어요. 한국 남자 안 되니까 국결해야겠다. 이런 마음 먹는 사람 있어요? 못합니다, 이게. 한국 남자하고 안 하면 그냥 아무도 못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런 사람이 절대 다수예요. 만약에 아니라고 생각되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배 아픈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안 되는데 남자는 하니까. 근데 배 아파하시면 안 돼. 본인들이 벌린 결과예요. 본인이 얼마나 뭐 잘못했으면 남자들이 왜 한국 여자는 답이 없다 생각해서 외국으로 가는 걸까? 본인들이 조금만 겸손했으면, 본인들도 좀 노력했으면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남자나 여자나 이제 기본적인 개념과 능력이 없으면 결혼 못 한다고. 이제 여자가 뭐 가진 거 없이 몸만 와가지고 결혼한 시대는 끝났다고. 물론 그런 결혼이 잘 찾아보면 가능하겠지만 예전만큼 성행하진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취직결혼은 원래 같으면 없어져야 되는 게 맞죠. 왜냐면 여자도 대학을 다니고 일할 수 있는데 결혼하고 일을 그만둔다는 게 좀 웃기죠. 그리고 가사노동이 옛날에 힘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실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습니다. 가사노동이 힘들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자녀 양육은 힘들 수 있겠지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주의. 사실 동남아가 체구가 작은 편이잖아요. 동남아 여자면 평균 키가 더 작고 또 마르기까지 하죠. 근데 그런 여성이 한국 남자도 기피하는 산업 현장에서 잘만 일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동남아 여성들 빈국이라고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악질들이 많은데 우리 부모 세대 혹은 할아버지 세대의 강인함을 지녔습니다. 이런 생활력 좋은 사람들을 시민권을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로 데려올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복받은 겁니다. 못생겼다 할지라도 말이죠. 근데 워낙 동남아 사회가 척박하다 보니 여자들끼리 경쟁 붙어서 어리고 예쁘기까지 한 경우가 많은데 국제결혼 막차 타십시오. 그리고 밥벌이하고 목돈 좀 있으면 국제결혼 가능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다 능력 있어야 결혼한다는 것부터 사회가 씌운 프레임입니다. 세계 대부분은 월세 시작이 기본인 줄 압니다. 마통론이 터졌는데도 결혼에 돈 많이 든다며 산후조리원 다니는 한국 여자들 엄살을 믿습니까? 특히 동남아를 비롯해 못산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자리 문제가 큰 문턱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남자의 소유 재산보다 크게 봅니다. 남자의 재산 많으면 당연히 좋지만 하루일에서 햄버거 세트 먹는 동남아 사람 입장에서 그것까지 가리겠습니까? 일할 수 있으면 그거라도 좋은 입장일 정도로 동남아 현지 생활이 빡셉니다. 능력 좋아야 결혼한다는 것도 프레임입니다. 일하고 빚 없고 성실하면 됩니다. 걱정해야 할 거는 어지간히 이상한 남자 아니면 본인의 자격 유무보다 상대방의 결혼 자격이 있는지 잘 따져봐야 하죠. 동남아 여도 인간입니다. 쓰레기들 당연히 있죠. 라고 적어졌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네요. 나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동남아 여자들이 한국 여자보다 좀 작아요. 좀 작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갸냘퍼요. 예, 굉장히 갸냘픕니다. 여러분들 길 가다가 피부색이 나는 약간 동남아 여자분들 볼 수 있거든. 공단 같은 데 쉽게 볼 수 있는데 하나같이 날씬해요. 날씬한 기분 메타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공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그만두지도 않아요. 동남아 여자들이 보통 160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작은 편이죠. 근데 체격은 한국 여자가 더 낫잖아. 근데 동남아 여자들 일을 하는데 한국 여자들 일을 못할까? 자국민이잖아요. 여기서 나고 자랐으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한국 여자가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한국 여자는 정작 하려고 하지 않고 동남아 여자들은 병강국가인데 거기 와가지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일을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장에서 이제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동남아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요. 여자분들의 만족도가. 뭐 일을 힘들어서 그만둔다거나 뭐 해달라는 게 많이 없어. 월급만 제때 주면 돼요. 동남아 분들은 다른 거 필요 없고 밥만 제때 주고 월급만 제때 주면 돼. 근데 우리나라 여자들 바라는 게 많죠. 월급도 더 많이 줘야 되고 뭐 자기도 만들어줘야 되고 일도 힘들게 시키면 안 되고 무거운 거 다 남자들 시켜야 되고 해달라는 게 많지. 근데 일을 못해. 일을 못해. 바라는 거 많은데 일을 못해요. 바라는 건 별로 없는데 일을 잘해요. 베트남 분들은. 그럼 누굴 원할까? 누굴 원할까요? 당연히 베트남 분들을 원하겠죠. 앞으로 이제 그런 이제 동남아 계통 여자분들이 이 산업 현장으로 많이 뛰어들 겁니다. 더 많이 뛰어들겠죠. 아무래도 이제 동남아 분들은 여자분들 아시면 좋은 게 베트남이나 필리핀, 태국 쪽 이쪽 나라에 계신 분들은 취집을 해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취집. 알고 계십니까? 그쪽 나라 분들은 취집의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 없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태국, 필리핀, 이 베트남 이쪽 나라는 여성분들이 노동 참여가 세계 최상위권은 높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최하위권은 낮은 나라고. 그래서 얘아들이 밖에 나서 일을 안 하면 집안을 못 먹여 살려. 동남아 현지 가보면 굉장히 앳된 얼굴 여자분들이 막 장사한다거나 음식 만들거나 일하는 거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일을 무조건 해야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이기 때문에 살림만 하면 돼. 일을 하면 돼. 이게 아니라 일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은 이미 교육을 받아왔어요. 시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국 땅에서 한국 남자를 결혼해서 뭐 애 낳고 산다고 하더라도 바로 일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쿠팡도 제 생각인데 앞으로 쿠팡도 인건비 비싸면 프로그램 대체될 것 같아. 프로그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이 앞으로 좀 생각을 달리 먹어야 돼.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인기가 없으면 동남아에서 인기 없다. 난 아니라고 봐요. 한국에서 인기가 없어도 다른 나라에서 충분히 인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이 말이 좀 어느 정도 틀렸다고 보는 게 뭐냐면 물론 여자들이라는 게 남자가 맞았으면 좋겠고 뭐 잘해주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외모라는 게 참 웃긴 게 뭐냐면 한국에서 통하지 않는 외모인데 외국 가면 통하는 외모가 있어요. 진짜로. 그런 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찬밥인데 외국 가니까 인기가 많은 게 있어요. 분명히. 남자들이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 우리나라에선 여자들한테 막 별로 안 먹혔는데 외국 가니까 나보고 잘생겼대. 탈모는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 남자들이 외국 가면 먹힌다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남자들이 동양에서 그 동양에서 키가 제일 커요. 어깨도 제일 넓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보통 체격인데 외국 가면 키 크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예. 하나 얘기 드려야 될 게 저 동남아 계통 여자분들은 160이 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없어. 남자분들 보통 170은 넘을 거 아니야. 그래서 키 차이가 어느 정도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저 나라 여자분들은 남자가 적당히 외모 관리가 돼 있으면 뭐 나이 차이 정도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나이 차이를 굉장히 많이 따지잖아. 근데 저런 이제 국제결혼 같은 경우에 나이 차이 꽤 많이 나도 여자가 별로 신경을 잘 안 써요. 우리나라는 뭐 나이 차이 많이 나면 아저씨 어떻게 사귀 이런 말 나오잖아.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나와.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뭔가 그 단점이 되는 것이 외국 가면 없어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나 한국에서 이렇게 인기가 없었는데 외국 가니까 생각보다 만나자고 하는 사람 많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내가 한국에 살 때는 아무도 날 거를도 안 봤는데 외국 가니까 와 나보고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뭐 칵테일 한잔하고 하네. 커피 마시자고 하네. 물론 그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오히려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 여자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시야가 좁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안 물어봤습니다, 옥타님. 안 물어봤어요. 그리고 가장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 베트남 여자분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이해 못하는 문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산후조리원이에요. 예. 이게 베트남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그리고 러시아도 그렇고 외국에서 살다가 우리나라 넘어오신 분들이 가장 이해 못하는 문화가 이거예요. 이거 국제 결혼하신 분들 정말 다 궁금할 거야. 그래서 국제 결혼하신 분 어떤 이제 그 외국 와이프 그분 말로는 아니 애 낳는 게 뱃설도 아닌데 여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왜 쉬어야 되냐. 애 낳고 그냥 좀 쉬다가 몸 멀쩡하면 다시 일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애 낳는데 왜 쉬면서까지 돈을 날리고 있는 거야. 이 말을 해.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 여자랑 결혼하면 한 산후조리원 한 500 쓰거든요. 한 400에서 500 쓰거든. 그리고 산후조리원 가가지고 약간 좀 이상한 사람 만나서 좀 멀쩡해지지 않은 여자들 꽤 있거든요. 예. 이상하게 여자분들 몰려있는데 다 이상해. 집단 보면 이상해져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이 산후조리원 문화를 이해를 못해요. 산후조리원 모르겠다고 하면 노발대발 합니다. 돈이 얼마냐고. 아니 한국 애 많이 낳지도 않잖아. 우리나라 3명씩 낳는데 여자가 애 낳고 하는 게 여자의 본능인데 그거 가지고 왜 저만큼 쉬고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거야. 예.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국제결혼하면서 이 산후조리원의 민낯이 벗겨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 뭐냐면 여자한테는 당연한 게 외국 가서는 당연한 게 아니기 때문인 거야 이게. 그런 말을 한대요. 그런 말 한대. 아니 애 한 명 꼴랑 한 명 넣으면서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있다고 저렇게 쉬어야 돈 낭비한대. 저걸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인대요. 한국만 이렇게 유독 별난 거 어떻게 보면. 재밌어지겠네요. 앞으로 국제결혼 많아지면. 네, 재밌어지겠네요. 여자분들 어떻게 또 발작을 듣지 재밌어지고, 그리고 여자분들이 뭔가 이제 그동안 결혼 시장에서 뭔가 호요식 하던 것들, 이점에 놓였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빠개질 거 아니에요. 이제 마음대로 이제 남자한테 해달라고 조른다거나 바라지 못할 겁니다. 이제 국제결혼 시장이 커지면 아마 점점 위기감 느낄 거예요.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